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가만 조각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식탁 위에서 심장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아침 메뉴로 말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그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혈압 떨어집니다. 계속 잡고 가요. 여보 안돼. 제발 버텨. 곧 도착합니다. 길 비켜주세요. 갑작스런 허리 통증, 식은땀과 혈압 상승, 소변이 멈춘 채 신음하는 환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감과 특정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 저는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수백 명의 신장 환자를 직접 치료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감이 어떻게 한밤사이 결석을 만들고 신장을 무너뜨리는지 그 숨겨진 원인을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당장 오늘 식탁에서 위험한 조합을 끊고 신장을 지키는 법을 얻게 됩니다. 또한 밤마다 반복되는 소변 문제와 피로감, 그 근본 원인까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는 금빛 마이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건강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이 내용을 함께 지켜보세요. 신장이나 결석 문제로 고생 중이시라면 댓글에 숫자치를 남겨주세요. 맞춤 정리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한눈에 정리된 식단표와 실천법을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산에 사는 정혜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담배도 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공원 산책을 즐기던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밤 사이 그의 신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감 한 조각과 한 끼 식사의 조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 그 조합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한 페이지가 당신의 신장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정혜준님은 갑자기 허리에 칼을 꽂는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급상승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가족이 놀라서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결석이 이미 요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술도 담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건강식이라 믿었던 한 끼를 매일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이랑 같이 먹어야지. 체크리스트가 아차! 오늘은 달걀 먹는 날이 아니잖아. 이건 다시 넣어두자. 내일 먹으면 되지 뭐. 그 조합은 바로 감과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감이 탄닌 성분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장 속에서 돌처럼 단단히 엉겨붙습니다. 그 덩어리가 소화되지 않고 남아 신장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반응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쌓이고 쌓여 결국 어느 날 밤 폭발하듯 터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식품성 가성결석이라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침전물이 만들어지면 신장은 밤새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피 속 노폐물이 쌓여 혈압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허리 깊숙한 통증, 소변이 줄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극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SOS를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너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피로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 결석이 자라나고 요로가 막히며 응급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감 한 조각과 달걀 단 2가지 음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선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오늘 이 조합을 끊는다면 내일 아침엔 신장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정혜준님은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장이 혹사당한 몸은 밤마다 미세한 통증을 보내며 자신을 경고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고통으로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 밤이 됩니다. 감히 탄닌은 본래 장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성분이지만 단백질이나 전분과 만나면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장 속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고 혈액 속 요산을 늘려 신장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쌓이고 또 쌓여 신장이 한계에 다다를 때 비로소 폭발하듯 통증이 찾아옵니다. 한국임상영양학회에선 50세 이상 환자의 신장결석 입원율이 최근 5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아침 식사로 감과 단백질 음식의 조합을 습관적으로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건강식이라 믿는 착각입니다. 감은 천연 항산화 식품, 달걀은 단백질의 왕.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한 끼에 함께 먹으면 몸속에서는 완벽히 반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건강을 챙긴다고 믿은 그 습관이 사실은 신장을 지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감 한 조각과 달걀 함께 드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 신장은 쉬지 못할 겁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습관이 당신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감의 위험성은 단지 한 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연쇄입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해 침전물을 만들면 신장은 밤새 그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과로합니다. 그 결과 혈압은 오르고 혈액 속 노폐물은 쌓여 다음날 피로감과 두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경고를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비슷한 사례를 매주 봅니다. 환자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몸이 무겁고 소변이 줄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저녁에 감을 먹거나 아침에 달걀과 함께 습관처럼 먹는 것이었습니다. 신장은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밤이 되면 피를 정화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며 몸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때 탄닌이 들어오면 정화 기능이 중단됩니다. 밤새 신장은 쉬지 못하고 독소 속을 헤엄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아주 미묘합니다. 허리에 묵직한 통증, 소변량이 줄거나 색이 짙어지는 현상, 손발이 유난히 차가움.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두 신장이 보내는 SOS입니다. 한번 막힌 신장은 다시 열리기 어렵습니다. 결석이 생기면 통증은 칼로 찌르는 듯하고 소변은 뜨거워지며 가슴까지 조여옵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은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언제와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감과 달걀을 동시에 먹지 말고 감은 오전 간식으로 달걀은 점심 식사에 나누어 드십시오. 간격은 최소 3시간. 물 한 잔을 곁들이면 신장의 부담은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습관 교정이 당신의 신장을 수년 동안 지켜줍니다. 좋은 음식이 독이 되지 않게 먹는 순서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감은 아침에, 달걀은 점심에. 그 차이가 신장의 운명을 바꿉니다. 감과 달걀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훨씬 더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누구나 한 번쯤 즐기는 따뜻한 간식, 바로 감과 고구마의 조합입니다. 보기엔 완벽한 궁합 같죠? 하나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다른 하나는 따뜻하고 포만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두 음식이 만나면 소화기관은 즉시 비명을 지릅니다. 감 속의 탄닌과 고구마 속의 천연당이 만나면 위 안에서 가벼운 발효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위를 부풀리고 복부 팽만과 구토감을 유발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 섭취했을 때는 위산 역류로 이어져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 조사에서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은 노년층의 40%가 불면증과 속쓰림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소화기는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섬유질이 많다고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감과 고구마를 동시에 먹으면 위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단단한 전분을 분해하고 점성이 높은 탄닌을
해독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장운동이 느려지며 소화불량과 불면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 먹고 나면 밤새 속이 더부룩해서 잠이 안 와요. 그건 단순한 체한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야 할 시간에 위가 먼저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구마는 점심이나 이른 오후, 활동량이 많을 때 드시고 감은 오전 간식이나 오후 3시 이전에 드십시오. 최소 3시간의 간격을 지키면 발효와 위산 과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먹은 뒤 감이 당긴다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소화를 돕고 위산을 희석시켜줍니다. 작은 한 잔의 물이 신장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며 따뜻한 겨울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위험은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 한 끼가 내 장기와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당신이 먹는 습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더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바로 감과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오랫동안 몸을 맑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대신 가볍게 한 그릇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안에도 탄닌이 많다는 사실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감에도 도토리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탄닌은 적당히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몸속의 탄닌 농도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순간 장은 급격히 수축 반응을 일으키고 변비와 복부 팽만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며칠이 지나면 식사 후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몸속 철분 흡수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국 피 속의 산소 운반량이 떨어지고 두통, 피로,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가 따라옵니다. 특히 여성이나 빈혈병력이 있는 분은 이 조합이 치명적입니다. 한국임상영양학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도토리묵과 감을 함께 먹는 습관이 있는 그룹의 25% 이상이 철분 수치가 기준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눈밑이 창백해지고 손톱이 약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면 이미 몸속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토리묵을 드신 날에는 감은 최소 4시간 뒤로 미루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날 저녁에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소고기나 간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과 도토리묵의 조합은 몸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묶어버립니다. 장이 막히고 피가 묶이고 결국 신장이 그 독소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신장은 그렇게 조용히 지쳐갑니다. 당신이 피곤하고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며 밤에 잠이 깊지 않다면 지금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오늘도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끼가 당신의 몸속에서 작은 돌덩이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과 도토리묵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전 늘 건강했어요. 하지만 건강은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 어제의 습관이 만든 누적의 기록입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잘못된 식습관으로 조용히 무너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수분이 부족하고 혈류량이 줄어들어 신장이 예전처럼 독소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때 탄닌이 많은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그 찌꺼기가 신장세포에 남아 염증을 만들고 결국 섬유화로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 상태를 만성신부전 초기라 부릅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신장은 이미 절반 이상 기능을 잃은 상태죠. 특히 감과 도토리묵을 한 끼에 자주 먹는 분들, 이 조합은 장을 막고 혈액 속 철분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변이 줄고 몸이 붓고 무릎이 묵직하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지 순서와 시간입니다. 만약 도토리묵을 점심에 드셨다면 감은 저녁이 아닌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세요.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감을 드신 날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세요. 쇠고기나 간 혹은 시금치 같은 식품이 탄닌의 흡착작용을 상쇄시켜줍니다. 도토리묵은 건강식이지만 감과 만나는 순간 그 건강함이 독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건강을 위해 먹은 그 한 끼가 몸속에서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습관을 바꿀
가장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건강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을 바꾸면 신장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몸은 조용히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감이 왜 한순간에 약이 되고 또 독이 되는지를 직접 보셨을 겁니다. 감과 달걀, 감과 고구마, 감과 도토리묵, 이 세 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신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감은 끊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먹는 순서를 바꾸고 시간 간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하루 한 끼가 당신의 신장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습관을 바꾸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몸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도현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금빛 마이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립니다. 또한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 요약본과 위험식단 점검표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실수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도 꼭 찾아오세요. 다시 한번 봐야 할 영상이라 기억해 두셨다가 당신의 가족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여기는 금빛 마이크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